삶에 반응하는 것과 삶을 설계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니 첫 단계는 개인적인 전략 분석입니다. 자신을 인생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훌륭한 CEO는 명확한 지도, 즉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명확함 없이는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학을 잘해 또는 나는 창의적이야 와 같은 피상적인 답변에 머물지 마세요. 더 깊이 파고드세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탁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보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기업가는 사업에서 2번 실패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진짜 강점이 엄청난 끈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통찰력이 결국 그의 성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기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 3가지를 적어보세요. 단순히 무엇을 달성했는지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성공 뒤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보세요. 남들보다 꾸준했기 때문에 성공했나요? 더 나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과감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인가요? 그런 다음 실패 사례 3가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세요. 그것들을 실수라고 낙인 찍는 대신 데이터 포인트로 취급하세요. 그 실패들이 어떤 전략이 통하지 않았는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혹은 이제는 다룰 수 있는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알려주나요? 여기서 가장 실용적인 도구 중 하나는 개인 SWOT 분석입니다.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20분 동안 자신을 편집하지 말고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강점을 어떻게 경쟁 우위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약점을 조심해야 할까? 내 주변 환경에는 어떤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위협들을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무시하고 있는가? 목표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면 강점에 맞춰 움직이고 약점을 보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첫 번째 실제 단계입니다. 전략적 비전, 당신의 북극성 앤 백캐스팅.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짓고 있는 집을 보지 못한 채 벽돌을 쌓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벽돌을 쌓는 것과 꿈의 집을 정밀하게 짓는 것의 차이입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하세요. 5년 후에 당신을 그려보세요. 단순히 연봉, 직함, 관계 상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인가요? 어떤 문제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없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마스터에서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제 백캐스팅을 사용하세요. 그 5년 비전이 당신의 목적지라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앞으로 6개월 안에 어떤 이정표를 달성해야 할까?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해야 비전에 부합할까? 각 역방향 단계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되어 당신의 비전을 꿈에서 로드맵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모든 전환점을 예측하는 GPS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극성, 즉 길을 안내하는 방향입니다. 삶은 변할 것입니다.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북극성이 있다면 당신은 맹목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티 목표를 추가하세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을 결정하세요. 독성적인 업무 환경, 나쁜 경계 설정으로 인한 잠 못 이루는 밤, 끝없는 디지털 소음 같은 것들 말이죠. 안티 목표는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당신의 길을 명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된 전략을 만드세요. 나는 핵심 능력을 통해 특정 대상을 위해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비범한 영향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당신의 의사결정 필터가 됩니다. 그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그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도시를 옮겨야 할까요? 당신의 북극성이 알려줄 것입니다. 실천 단계. 5년 후에 당신에 대한 200단어짜리 스냅샷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그 스냅샷에 맞춰 3가지 90일 목표를 나열하고 48시간 이내에 첫 번째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하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오늘의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전략적 환경 설계, 성공을 기본값으로 만들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그들은 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강력하지만 제한적이죠. 하루 종일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빠르게 소모됩니다. 하지만 환경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좋은 습관은 자연스럽게 생기고 나쁜 습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 쿠키가 있으면 먹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입니다. 같은 규칙이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휴대폰이 옆에서 울리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작업 공간이 어수선하면 정신도 산만해집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찰을 제거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신호로 대체합니다. 여기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48시간 환경 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 책상에서 작업과 관련된 한 가지 물건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치우세요. 물과 헤드폰을 가까이에 두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신을 집중하게 하세요. 디지털 공간. 방해가 되는 앱을 홈 화면에서 제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비활성화하며 심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앱만 있는 집중 모드를 만드세요. 사회적 공간. 친구나 동료에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목표를 말하세요. 주말에 15분짜리 책임감 확인 시간을 정하세요. 또한 의식을 만드세요. 시작. 의식 타이머 설정. 휴대폰 치우기. 정확한 파일 열기. 거친 문장 한 줄 쓰기은 뇌를 움직이도록 속입니다. 마무리 의식 진행된 사항, 막힌 사항, 내일의 첫 단계를 기록 등 심리적 마무리를 제공하고 정신적 혼란을 줄여줍니다. 환경이 설계되면 더 이상 매 순간 유혹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이 구축한 레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공은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매일매일 싸워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원 최적화, 소비하지 말고 증식시키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에너지, 기술을 동전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소비하고 최선을 바랍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씨앗처럼 다룹니다. 씨앗은 심으면 사라지지 않고 증식합니다. 핵심은 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복리로 불리는 것입니다. 시간부터 시작해 봅시다. 1시간 동안 멍하니 스크롤하는 것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쓰기, 코딩, 판매와 같은 레버리지 기술에 깊이 집중한 1시간은 온라인에 살아남고 기회를 끌어들이며 수년 동안 당신에게 보상을 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한 시간과 투자한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만들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프라임 타임을 파악하세요.
뇌가 가장 예리하게 작동하는 이 3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마치 각각 $1,000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호하세요. 실제로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요. 가장 어렵고 전략적인 작업을 그 시간에 배치하세요. 가치가 낮은 작업은 에너지가 낮은 시간대로 미루세요. 그리고 마이크로 회복 휴식, 90분 집중, 아분 움직임, 물 마시기, 심호흡을 사용하여 흐름을 잃지 않고 재충전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기술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곱해집니다. 의사소통, X기술, 지식 X유통, 시전시 기하급 수적 레버리지.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술 플라이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우기, 적용하기, 출시하기, 피드백받기, 개선하기, 가르치기. 각순환은 기술을 더 강력하고 더 시장성 있게 그리고 더 자동적으로 만듭니다. 실천 단계. 마스터하면 기하급수적인 기회를 열어줄 3가지 기술을 나열하세요. 이번 주에 3번의 심층 작업 세션을 계획하여 연습하세요. 적어도 하나의 작은 결과물, 게시물, 데모, 피치 등을 세상에 내놓으세요. 자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취급하면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복리 자산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위험과 불확실성, 비대칭 게임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할수록 삶은 더 취약해집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비대칭적인 도전을 찾습니다. 즉, 잠재적 이득은 엄청나고 잠재적 손실은 미미한 상황 말이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 몇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최선의 경우, 그 기술이 당신의 경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의 기사를 발행하는 것 말이죠. 최악의 경우, 몇몇 사람이 무시할 뿐입니다. 최선의 경우, 상상도 못했던 파트너십, 일자리 또는 수입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작고 통제된 실험을 실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주사위 굴림에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동시에 5개에서 10개의 저비용 실험으로 구성된 작은 도전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각각은 제한된 손실을 가지지만 적어도 하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부검 프리모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6개월 후 당신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실패했을까? 아마 범위 확장, 완벽주의 또는 책임감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 그러면 if then 규칙을 만드세요. 만약 완벽주의 때문에 지체되면 금요일까지 70% 완성본을 출시할 것이다.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책임 파트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각 플랜 B는 백업이 아니라 2번째 성공 경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위험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기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이되는 학습, 무작위 기술보다 메타 스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념품을 모으는 관광객처럼 학습에 접근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음 반짝이는 것을 쫓습니다. 전략적인 학습자들은 다른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가장 빠른 성장이 무작위적인 능력을 쌓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배가시키는 희귀한 능력인 메타 스킬을 마스터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메타 스킬에는 패턴 인식, 정신 모델, 시스템 사고, 의도적 연습, 피드백 루프가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내면화하면
당신이 접하는 모든 새로운 영역에서의 학습이 가속화됩니다. 예를 들어 정신 모델을 마스터한 사람은 그것들을 비즈니스, 관계, 건강, 심지어 창의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각 새로운 분야가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학습 전이의 비밀입니다. 체스를 깊이 배우면 전략적 사고가 날카로워집니다. 음악을 연습하면 패턴 인식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면 적응력을 위해 뇌를 재구성합니다. 이 기술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삶의 다른 모든 부분으로 스며듭니다. 여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14일 메타스킬 스프린트를 실행하세요. 하나의 메타스킬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합시다. 1년 3일차에는 5가지 핵심 모델, 역전, 80 이슈, 2차 사고, 기본 비율, 기대값들을 공부하세요. 사학월 12일차에는 프로젝트 선택이나 주간 계획과 같이 간단한 실제 결정에 매일 하나의 모델을 적용하세요. 10일 12일째는 자신을 위한 한 페이지짜리 의사결정 매뉴얼을 작성하세요. 13일째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14일째는 온라인에 당신의 통찰을 게시하세요. 끝에 이르면 당신은 그 모델들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완전히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판도를 바꾸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장은 선형적이지 않고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각 새로운 메타스킬은 미래의 모든 기술에 대한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경쟁 우위는 지금 당장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 및 네트워크 전략, 먼저 주는 엔진 구축.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함을 모으거나 온라인에서 무작위적인 연결을 추가하는 것처럼 네트워킹을 다룹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네트워크는 단순히 연락처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것을요. 당신의 네트워크를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는 매일의 관심이 필요하고 어떤 관계는 가끔 깊은 대화로 번성합니다. 핵심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결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기술, 기회,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때 당신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줄 수 있을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략적 네트워크는 관대함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통찰력을 공유하고 서로 알아야 할 두 사람을 연결해 주거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료를 보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단지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연결자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실용적인 시스템, 내면 서클, 당신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매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장 서클, 한 달에 한 번 연락하여 기회와 지원을 교환하는 연락처. 발견 서클, 당신의 관점이 정체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는 새로운 인물들. 의식화하세요. 매일 한 번의 사려 깊은 후속 조치. 매주 한 번의 새로운 소개. 매월 한 번의 공개적인 감사 표현. 단순하지만 꾸준하게 유지하세요. 마법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기회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을 증폭시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닌 변화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때 당신도 성장합니다. 경영 및 재무 전략, 해자 파르스 플랫폼 사고. 기업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구식입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다음 승진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플랫폼은 모든 역할, 프로젝트 또는 직업이 세 가지 자산, 즉 새로운 기술, 강력한 관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더해주는 기반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축적되어 당신의 경력 해자, 캐리어 모아트를 형성합니다. 이는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량, 인맥, 명성의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오직 연봉이나 직함으로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후행 지표입니다. 진정한 척도는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의 당신의 레버리지를 높이는지 여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내게 학습 배당금을 줄까? 학습 배당금은 그 보상이 작업 자체를 넘어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복잡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영구적이며 영원히 보상받습니다. 이제 돈에 대해 연결해 봅시다. 돈을 단순한 통화가 아닌 시스템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1달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즉, 하방 위험을 보호하거나 상방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비상자금, 보험, 저위험 투자를 통해 하방 보호를 구축하세요. 그런 다음 작은 비대칭적 도전을 통해 상방 기회를 추구하세요. 부업, 새로운 자격증, 또는 디지털 제품 구축과 같은 것들 말이죠. 모든 재정적 결정은 당신의 삶의 전략과 일치해야 합니다. 집을 구매하는 경우,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위치적 레버리지를 생각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기술 축적과 잠재 고객 구축에 집중하세요.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학습 배당금을 측정하세요. 경영 및 재무 전략을 통합하면 더 이상 반응적이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자신을 포지셔닝하기 때문에 기회들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돈과 경력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 도구가 됩니다. 시간, 집중, 창의성, 의사결정, 당신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간 자체가 당신을 생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시간으로부터 같은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력을 레이저처럼 다룹니다. 분산되면 표면만 긁을 뿐이지만 집중되면 강철을 꿰뚫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프라임 타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뇌가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그 2-3시간의 황금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을 신성한 공간처럼 다루세요. 시작, 의식을 실행하세요. 타이머를 설정하고 알림을 끄고 작업할 정확한 파일을 열고 첫 번째 거친 문장을 한 줄 쓰세요. 마무리 의식으로 끝내세요. 무엇을 마쳤는지, 무엇이 막혔는지, 그리고 내일의 첫 단계를 기록하세요. 이러한 의식들은 마찰을 줄이고 집중력을 고정시키며 마음을 혼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창의성 또한 무작위적인 영감이 아니라 설계된 것입니다. 캡처 연결 생성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아이디어를 한 곳에 캡처하세요. 매주 새로운 방식으로 노트를 조합하여 연결하세요. 매주 하나의 작은 결과물을 만드세요. 아무리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제약은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1시간의 시간 제한은 끝없는 자유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스태킹으로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세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일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모든 결정은
당신의 미래 레버리지를 높여야 합니다. 주간 리뷰를 실행하세요. 무엇이 성공했는가? 무엇이 실패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 주에 다른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실천 단계. 오늘 한 가지 습관을 선택하세요. 침실 밖에서 휴대폰 충전하기, 매일 45분 집중 작업 시간 확보하기, 또는 금요일 15분 리뷰 실행하기. 이러한 작은 레일들이 당신 삶의 전체적인 궤도를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생산성은 더 많은 작업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력, 창의성, 명확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축적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체제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단순히 삶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Zeit, Fokus, Kreativität und Entscheidungsfindung. Ihr Betriebssystem Upgrade. Zeit macht sie nicht produktiv. Fokus tut es. Jeder hat 24 Stunden, aber nicht jeder erzielt den gleichen Ertrag aus diesen Stunden. Strategische Denker behandeln ihre Aufmerksamkeit wie einen Laser. Zerstreut kratzt sie kaum an der Oberfläche. Fokussiert schneidet sie durch Stahl. Der erste Schritt ist, ihre Primetime zu schützen. Jene 2-3 goldenen Stunden, in denen ihr Gehirn Höchstleistungen erbringt. Behandeln Sie diesen Block wie heiligen Boden. Führen Sie ein Startritual durch. Stellen Sie einen Timer, schalten Sie Benachrichtigungen stumm, öffnen Sie genau die Datei, an der Sie arbeiten werden, und schreiben Sie eine erste, unordentliche Zeile. Beenden Sie mit einem Abschlussritual. Notieren Sie, was Sie abgeschlossen haben, was blockiert ist und den ersten Schritt für morgen. Diese Rituale reduzieren Reibung, verankern Ihren Fokus und befreien Ihren Geist von Unordnung. Auch Kreativität ist keine zufällige Inspiration, sie ist konstruiert. Nutzen Sie das Erfassen, Verbinden, Erstellen-System. Erfassen Sie Ideen in einem Posteingang. Verbinden Sie sie wöchentlich, indem Sie Notizen auf neue Weise kombinieren. Erstellen Sie jede Woche ein kleines Artefakt, egal wie grob. Einschränkungen befeuern die Kreativität. Ein Zeitlimit von 1 Stunde führt oft zu besseren Ergebnissen als grenzenlose Freiheit. Verbessern Sie schließlich Ihre Entscheidungsfindung mit Entscheidungsstapelung. Wählen Sie Optionen, die nicht nur das heutige Problem lösen, sondern auch bessere Entscheidungen für morgen ermöglichen. Jede Entscheidung sollte Ihren zukünftigen Hebel erhöhen. Führen Sie eine wöchentliche Überprüfung durch. Was hat funktioniert? Was ist fehlgeschlagen? Was habe ich gelernt? Welche eine Änderung würde nächste Woche alles andere erleichtern? Aktionsschritt. Wählen Sie heute eine Gewohnheit. Laden Sie Ihr Telefon außerhalb des Schlafzimmers auf, blockieren Sie täglich 45 Minuten konzentrierte Arbeit oder führen Sie eine 15-minütige Freitagsüberprüfung durch. Diese kleinen Schienen verändern den gesamten Verlauf Ihres Lebens. Denken Sie daran, Produktivität geht nicht darum, mehr Aufgaben hineinzupressen. Es geht darum, ein System zu entwerfen, in dem sich Fokus, Kreativität und Klarheit im Laufe der Zeit verstärken. Wenn Sie dieses Betriebssystem beherrschen, verwalten Sie das Leben nicht nur, Sie gestalten es.